자, 어제 제가 티몬하고 UMF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지금 상거래의 방향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거의 온라인 이커머스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이커머스 시장이 불과 13년 만에 10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자, 13년이면 2011년에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13년 만에 10배가 커졌는데, 이 온라인 시장이 커진 것은 한국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서, 즉 보급된 휴대전화의 97, 8%가 스마트폰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과거에 컴퓨터에서 할 수 있던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어플이라는 것들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제 이것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활성화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컴퓨터로 인터넷 상거래를 하려 그러면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해야 되고, 또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아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도 이커머스로 주문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인들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커진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이제 온갖 업체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최근에는 중국의 알리테무시인 3사가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선두주자와 후발주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이게 이제 중위권 이커머스 티몬과 그 다음에 UMF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커머스 시장도 상층 몇 개로 재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쿠팡이 지금 1위잖아요. 1위 쿠팡조차도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공세 속에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유료 멤버십 요금 인상을 갖다가 예고했어요. 또 쿠팡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자기들이 개발한 자체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해서 우대했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쿠팡이 8월 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이미 반토막이 났죠. 2분기도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쿠팡이 요 근래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좀 정체된 모습이 보이고, 실제 매출이 좀 늘어나도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4천만 달러, 즉 한 550억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1억 1,400만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익이 4천만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9조가량을 파는데 기껏해야 500만원 남았다는 거예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고 소비자들이 다른 이커머스 앱으로 옮겨 다닌다라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자, 쿠팡의 2분기 결제 추정 금액은 총 매출은 10조 8천억쯤 될 거라고, 역대 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신장은 어느 정도 됐는데 수익성 개선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쿠팡이 대규모 쿠폰과 할인으로 대응한 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쿠팡도 지금 빌빌 싸고 있어요. 1위도.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한 경쟁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저 중후반 순위에 있는 이 티몬 UMF가 터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값싸게 여러 그 이커머스 브랜드들을 인수를 해가, 인수하면서 돈을 수천억씩 이래 투자해서 인수하고, 그러면서 자본이 이제 고갈되고, 그래서 중위급 이커머스들이 이번 달 거 팔아가지고 지난달 거 돈 내고 이런 식으로 버텨오다가 이번에 돌려막기에 실패하면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커머스 시장의 국내 규모가 227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이렇게 커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맛이 가버렸죠. 그러면 온라인 시장이라도 커서 잘 나가야 되는데, 온라인 시장은 1위 업체도 빌빌 싸고 있는 출혈 경쟁 속에서 하위권 업체들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우선에 좀 싸 보이는 맛이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자기들끼리의 무한 경쟁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할인, 쿠폰 경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딸리는, 자본력이 딸리는 업체들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티몬 위메프가 갚지 못한 돈이 겉으로는 1,000억쯤 될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티몬 위메프의 입점에 있는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문제가 됐죠. 여행사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돈을 떼인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소비자들도 피해를 지금 보고 환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티몬하고 위메프는 이제 카드 결제가 중단돼 버리면서 사실상 이커머스가 중단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티몬 위메프가 월간 거래액이 1조 1,000억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제 마지 포인트라고 할인 포인트를 사면 할인 포인트를 결제해서 사면 20% 할인해서 20% 할인된 돈으로 주요 지출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할인 포인트를 팔다가 망해버린 회사 있죠. 자, 그것도 결국 이 폰지 사기처럼 그래서 새로운 매출을 올려서 적자를 갖다가 만회하는 구조로 돌리다가 더 이상 못 돌아가면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티몬이나 위메프를 보면 7월 달에 팔은 걸로 5월 달 거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6월 달 걸 못 메꾸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6월 초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고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 업체가 100억 이상 못 받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편리하다라는 관점만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요. 그런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 플랫폼을 제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 배달 플랫폼, 그 다음에 택시 플랫폼, 대리기사 플랫폼, 수탄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갖다가 우선 싸고 편하다는 걸로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과소비입니다. 이거는요, 텔레비 홈쇼핑보다도 더 심한 과소비를 유발해요. 그래서 누워서 밥 시켜 볼까? 누워서 저거 한번 사볼까? 전화기 보고 있다가 그냥 주문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13년 동안에 10배가 커졌죠. 그런데 이 과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을 또 사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과소비에 따르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커머스 시장도 무한 경쟁이에요. 진입 장벽도 낮고.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을 사고 파는 것이 지금 하나의 M&A의 주요 거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커머스 만들어서 팔고, 이커머스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이커머스가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고,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면서 결국은 출혈 경쟁이 유발되고, 출혈 경쟁 속에서 지금 이번 같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많은 거리의 오프라인 유통 로드 매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거의 붕괴가 돼버리고 식당까지도 이커머스 안에 포함되면서 팔아봤자 배달업체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자영업자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커머스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에 벼랑 끝 자영업 뗀질 현금 지원으로 안된다. 자영업 비중 20년새 7% 급감. 영세 생경 많은 구조적인 문제. 출구 전략으로 연착륙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에 연착륙을 도모한다. 또 비탄감을 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영업의 가장 큰 출구 전략은 이커머스를 통제하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를 없애버리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해서 뭘 부과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뭘 부과해야 되느냐? 저는 이 플랫폼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외에.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뛰어들려면 플랫폼세의 부담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기업들만 뛰어들게 통제하고 제한해야 된다. 개나 소나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자본 유치해서 플랫폼 만들어서 또 몇 회 튀겨서 상장시켜 팔아먹는 것이 지금 업이잖아요. 자, 이커머스 대부분이 적자 엔진이에요. G마켓도 지금 신세계가 3조 4천억에 3년 전에 인수하고 매년 적자. 자, SSG닷컴도 지금 매년 적자. 롯데 이커머스 사업 부분인 롯데온도 지금 희망퇴직을 하고 있고 작년에 856억의 손실을 기록했고 매년 1000억 안팎의 손실을 내고 있고 또 국내 1세대 이커머스 제일 오래된 11번가도 지금 서울역 앞에 건물에서 광명에 있는 건물로 옮겼다는 거예요. 5년 안에 기업 공개하겠다고 2018년 5천억을 받았다지만 지금 상장에 실패하고 수익성이 악화돼서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둔 채 갈 수는 없는 이다 생각합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하나의 공룡 이커머스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경쟁도 사라질 거예요. 지금 다 망하잖아요, 밑에 업체들. 나중에 한 개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는 게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커머스가 우선은 싸고 편해도 싼 게 비지떡이에요.